요즘 프랜차이즈는 재료비 40% 이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기에서 가게가 크던 작던 하루 매출이 100만원 찍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프랜차이즈 대신 개인점을 차리면 나을까요? 내가 하면 다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손님이 안 오거든요. 왜일까요? 내 가게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마케팅을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성, 작은 감동이라도 전해야 손님들은 나를 기억하고 찾아오니까요. 오늘 이야기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원격 무료 검진 이벤트도 꼭 참여해보시고 이게 작은 도움이 되어 여러분의 가게에 반짝이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엔 손님들이 외식을 꺼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백종원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맛 이외의 요소가 70% 차지한다. 도대체 그 70%가 뭘까요? 손익 계산을 해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재료, 인건비, 가스비, 렌탈료, 인테리어 충당금, 나가는 돈은 끝도 없이 줄줄 새는데 정말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거마저 직원들이 모두 문제없이 돌아갈 때나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또 일이 터집니다. 오픈 30분 전 직원에게 카톡이 오네요. 사장님, 아파서 오늘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게다가 주변에 새로운 프랜차이즈 출집이라도 생기면 그동안 나를 믿고 찾아와준 단골도 조금씩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다시 내 가게로 오게 할 수 있을까?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광고비가 없어서 알릴 수도 없다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가게를 갈아치울 수도 없고 하루하루 버텨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제까지 솔직한 현실 토론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마인드라도 리셋하고 새로운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식당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서 장사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장님들이 흔히 빠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직원을 줄이고 식자재 아끼고 시설 투자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다 지치고 마지막엔 가격이나 카드를 꺼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정답일까요? 언제나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손님이라면 이 가게에서 감동을 받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끊임없이 체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손님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진심이 접객을 통해 손님에게 전해진다면 손님은 자연스럽게 줄 서서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장사는 버티기 싸움이 아니라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려면 절박함과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얼마나 절실한가? 아직 의지와 열정이 남아있는가? 대박집의 비결은 바로 절실함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이 절실함과 즐거움이 나만의 무기가 될 겁니다. 이제 마인드를 바꿔보세요. 손님을 위해 무엇을 더 고민할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으면 가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우수천석. 끊임없이 떨어지는 작은 빗방울은 결국 단단한 돌도 뚫어버리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가는 자세만 있다면 해결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절실한가? 나는 진실한가?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박함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절실함을 잃으면 나도 모르게 건방져지고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무시당하면 그 사람은 적이 되어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결국 이 과정이 나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죠. 다시 말해 대박집의 비결은 이 두 가지에 귀결됩니다. 바로 절박함과 즐거움. 절박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손님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겁니다.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사진 찍어놨더라고요. 스스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예의라고 믿는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일과 목숨 걸고 일하는 건 다른 차원이다. 세상은 절실한 만큼 보이고 그만큼은 해낼 수 있는 법이죠. 어제와 같은 오늘을 절대 뿌듯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어제 하던 그대로 살았다면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만약 어제와 비교해 조금 다른 오늘을 살았다면 한 달 후에는 분명 조금 달라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6개월 후에는 더욱 변화된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경기가 좋다 한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갈 리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결정되는 겁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된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지. 된다고 믿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비슷한 의미로 필리핀 속담도 있는데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시작하기도 전에 변명과 이유부터 찾으려고 하죠. 이게 바로 태도의 차이입니다. 내 손 안의 행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들은 어떤 벽이 앞을 막아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좌절 속에서 핑계와 반성을 찾을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방법과 해답을 찾을지. 세상은 절실한 사람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답을 찾으면 오늘이 어제와 다를 것이고 당신은 반드시 변화된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메뉴가 더 잘 팔릴까? 어떤 서비스를 하면 손님이 기뻐할까? 이런 고민 자체가 실행력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떠오른 아이디어를 바로 실행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우리 가게의 주력 메뉴가 모둠회라고 하면 가끔 남은 회가 접시에 남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저는 김초밥을 간단히 만들어 봅니다. 밥에 김을 말고 고추냉이에 간장을 살짝 뿌려서 작은 접시와 함께 손님에게 내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회를 여기에 올려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럼 손님들은 버리려던 회를 맛있게 완성된 음식으로 즐기게 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튀김기에다 회를 튀겨주시면 되고요. 메뉴판에도 없는 서비스가 나갈 때 손님은 정말 감동하죠. 이게 바로 나만의 진정한 서비스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언제 떠오를까요? 놀랍게도 정말 한가할 때 떠오릅니다. 여유가 있을 때 차분히 고민해 보시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바로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그 과정이 곧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크릿의 끌어당김의 법칙, 꿈꾸는 다락방의 RMVD,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건 믿음입니다. 내 가게는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요. 손님이 없다고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광고만 하는 게 마케팅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마인드 세팅부터 브랜딩이고요. 마케팅을 통해 손님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단 품질, 서비스, 맛, 기본인 사장님들만 가능한 거예요. 신규 손님이 가게를 찾았는데 단골이 안 생긴다? 그럼 그때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본질을 개선하든지 혹 더 나은 시스템의 장사 방법을 찾아야겠죠. 신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아이템 선정부터 꼼꼼히 준비를 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